수여자는 한지후 학생.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박수 소리가 가볍게 번졌다. 백만장자 회장 한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소년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깡마르고 수줍은 미소. 그런데 어딘가 닮아 있었다. 도윤은 마음 한구석이 쿡 아팠다. 저런 눈빛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소년은 단상 위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손끝에 떨림이 스쳤다. 장학증서에 적힌 이름 한지후. 도윤의 시야가 흔들렸다. 자신이 만든 회사 로고가 박힌 종이 위. 그 이름은 오래전 묻어둔 죄였다. 소년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회장 한도윤은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다. 모두 떠난 강당에 종이컵 몇 개가 남아 있었다. 무대 조명이 꺼지자 묘하게 공허한 냄새가 돌았다.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그 소년, 한지후 학생, 그 아이 이력서를 가져와. 비서는 잠시 머뭇거렸다. 장학금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라 바로는.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눈빛 하나면 충분했다. 찾아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날 밤 도윤은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들 한재현. 웃음이 해사한 아이였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반항이 있었다. 내가 만든 회사에 절대 가지 않겠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몇 해 뒤 신문 사회면에 짧은 기사 한 줄. 교통사고로 청년 변사. 그날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 책상 밑으로 떨어진 펜을 주우며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비서가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찾았습니다. 한지우 학생, 지방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네. 의료 보조금으로 어렵게 생활 중이라고. 도윤은 서류를 덮었다. 그 이름이 종이에 박혀 있었다. 한지후. 손끝이 차가웠다. 그 아이 재단 인턴으로 뽑아. 비서는 놀란 눈치였다. 학생이 아직 고등학생인데요? 그렇다면 주말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그 아이를 내 눈앞에서 보게 해. 며칠 후 도윤은 재단 사무실로 내려갔다. 창가에서 복사기를 다루던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회 회장님이세요? 목소리가 맑았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 이름이 지우라 했지?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등록금 걱정 덜었어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미소가 너무 닮아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네. 네. 소년이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저를 키워주신 분은 외할머니예요. 아버지는 젊을 때 사고로.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 사고. 자신의 회사 공사 차량이 관련된 그 사고였다. 그는 몰랐다. 아니, 알면서 외면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회장님도 가족이 있으시죠? 도윤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 너머 햇살이 잔잔히 번졌다.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없는 것처럼 살고 있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어른스러웠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저도 그래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년이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저 언젠가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를 찾아보려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를 도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소년이 인사하고 나가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햇살이 유리 위를 흘렀다. 그 빛 속에서 젊은 날의 아들이 돌아보는 듯했다. 지연아. 그의 입에서 오래 묻어둔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문 밖에서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말은 회장의 등 뒤로 흩어졌다. 하지만 도윤은 분명 들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아직 몰랐다. 그날 이후 도윤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아침마다 커피 향이 비어 있었고 신문의 활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비서는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지난번 요청하신 사고 내역입니다. 도윤은 손으로 서류를 눌렀다. 오래된 사고 기록. 10수년 전 자회사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는 한재현. 아들 이름이었다.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걸 왜 이제야 본 거지?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다. 당시엔 언론이 조용했고 회장님께 보고가 안 됐던 것으로 압니다. 아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보고받았었을 거야. 내가 기억을 지운 거겠지.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동안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서류 위로 한지후의 이름이 겹쳐 보였다. 며칠 뒤 도윤은 재단 교육관을 방문했다. 지우가 자원봉사자들과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녀는 밝게 인사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자료 다 정리했어요. 그래, 수고했네. 도윤은 억지로 웃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지우가 말했다. 이 책들 중에 아버지 이름이 적힌 게 있더라고요. 한재현 사회복지 논문 초안이래요. 뭐라고? 기증자 명단에 있었어요. 오래된 자료라서 놀랐어요. 도윤은 말이 막혔다. 그 이름이 이곳에 남아 있었다니. 소녀는 책을 닦으며 덧붙였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잠시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사고가 있었죠?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다. 도윤은 눈을 들었다. 소년의 얼굴엔 미묘한 표정이 있었다. 두려움도 원망도 아닌 알고 있으면서도 감싸주는 눈빛. 그걸 어떻게 알았지? 어릴 때 외할머니께 들었어요. 하지만 전 원망하지 않아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을 뿐이죠. 도윤의 입술이 굳었다. 너 그럼? 네. 알고 있었어요. 소녀는 미소 지었다. 회장님이 제 할아버지라는 걸. 순간 회장실 시계 초침이 크게 울렸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도윤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니? 먼저 알아봐 주시길 바랐어요.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도윤이라는 이름 언젠가 내 앞에서 스스로 무너질 거다. 라고요.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소녀는 허리를 숙였다. 이제 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지후야.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남았다. 창밖에 햇살이 기울었다. 그는 속삭였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은 바람에 섞여 멀리 어딘가로 사라졌다. 며칠째 회장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비서는 밤마다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오래된 서류를 한 장, 또 한 장 넘기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쉬시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아들의 사망 기록과 당시 회사의 공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 소년이 회장님의 손자입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내가 그 아이 아버지를 죽인 셈이지. 비서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회장 옆을 지켰지만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다. 도윤이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다. 이 공사장 차량, 운전자가 하청업체 대표의 조카라더군. 그때 내가 묵인했지. 회사가 시끄러워질까봐 그냥 덮었어. 그 일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려는 겁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가 알고 있더군. 그 아이는 원망하지 않더라. 그게 더 괴롭다. 그날 오후 비서는 도윤의 지시로 지방으로 내려갔다. 주소 한 줄이 적힌 봉투를 들고 있었다. 경북 구단면. 한은옥 여사. 지후의 외할머니였다. 낡은 시골집 마당엔 장독대가 있었고 은옥은 회색 앞치마 차림으로 나왔다. 비서를 보자 눈을 가늘게 떴다. 회장님이 보냈다 그랬지요? 네, 여사님.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사죄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람. 비서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회장님 친필 편지입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편지엔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연이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욕심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들, 지우는 내 죄의 증인입니다. 은옥의 눈가가 젖었다. 그 양반, 이제야 사람 냄새를 내는구먼.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여사님, 지우 군은 회장님을 용서한 듯 보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처음 장학금 서류를 받아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름이 같았거든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죠. 지우는 복수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저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제 회장님을 만나게 해드려도 될까요? 은옥은 하늘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낮게 기울고 있었다. 이제쯤은 괜찮겠지요. 마음이 준비됐을 테니까. 비서는 차에 올라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여사님이 기다리신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가겠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네. 그날 밤 회장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아들과 손자의 얼굴을 동시에 떠올렸다. 도윤은 중얼거렸다. 아무리 늦어도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 사죄라도 사람답게 해야지. 차창 너머로 별빛이 깜빡였다. 그 길은 오래전 그가 외면했던 길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장. 늦가을 저녁 시골 마을엔 냄새가 있었다. 낙엽이 젖은 흙냄새, 오래된 장독의 된장 냄새. 한도윤은 그 냄새가 낯설고 따뜻했다. 대문을 밀자 낡은 마루 끝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은옥은 천천히 일어섰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사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몇 걸음도 다가서지 못했다. 그 애를 왜 내쫓았습니까? 은옥의 말이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그 애가 당신을 닮아서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리를 위협해서였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둘 다였소. 젊을 때는 내 그림자조차 견디지 못했소. 그래서 그 아이가 떠났지요. 손자 녀석은 아버지의 이름도 부끄럽다며 자랐어요.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애는 원망했나요? 죽는 날까지
당신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옥이 마루 끝을 가리켰다. 지후야,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소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흰 셔츠에 가을 햇빛이 스며 있었다. 도윤의 입술이 굳었다. 지후야. 소년은 고개를 숙였다. 왔네요, 회장님. 이제 그 호칭은 버려다오.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지. 도윤이 낮게 웃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후회하면 그 사람도 벌을 받은 거라고. 벌이라니. 회장님은 평생 외로웠잖아요. 그게 벌이죠. 그 말에 도윤의 어깨가 떨렸다. 그래, 맞다. 나는 내 죄의 대가를 외로움으로 받았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뭐라고? 이제 괜찮다고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도윤은 더는 버티지 못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이 흙바닥에 닿았다. 미안하다. 지연아, 그리고 지우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은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됐어요. 그 말이면 충분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번진 시야 속에서 소년의 눈동자가 아버지의 그것과 겹쳐 보였다. 너는 날 용서할 수 있겠니? 전 이미 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요. 그때 웃었지. 네. 그 웃음이 아버지한테서 배운 유일한 거예요. 도윤은 미소를 흘렸다. 마루 끝 붉은 석양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 빛은 조용하고 오래 머물렀다. 한참 뒤 지우가 말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응? 이제 그 호칭도 괜찮을까요?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들을 자격이 생겼구나. 마당 끝에서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두 세대의 상처가 비로소 하나로 이어졌다. 사장. 늦가을 저녁 도로 끝이 붉게 물들었다. 햇빛이 낮게 기울며 창문을 스쳤다. 도윤은 오래된 가방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가방 안엔 서류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그 편지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사제문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논두렁마다 낙엽이 굴러다녔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회장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빛은 마치 깊은 물속 같았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바람이 차창 사이로 스며들었다. 낡은 시골 마을. 붉은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닭 울음소리가 어둠을 밀어냈다. 도윤은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다. 바닥의 자갈이 발끝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대문을 밀자 마루 끝에 여인이 앉아 있었다. 회색 앞치마를 두른 은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사님.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들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 귓가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그 바람에 섞여 묻은 된장 냄새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도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 애를 왜 내쫓았습니까? 은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애가 당신을 닮아서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리를 위협해서였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손에 쥔 모자를 내려놓았다. 둘 다였소. 한참 뒤 그의 입에서 짧은 고백이 흘러나왔다. 젊을 땐 내 그림자조차 견딜 수 없었소. 아들이 나와 닮아 있는 게 두려웠지. 은옥은 눈을 감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떠났지요. 지연이는 끝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당신이 만든 회사를 욕하면서도 그 회사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평생 간직했어요. 그 말에 도윤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 애는 원망했나요? 죽는 날까지 당신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언젠가 아버지도 외로워질 거야. 그때면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겠지.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도윤은 허공을 바라보았다. 목구멍 깊은 곳이 타는 듯이 아팠다. 은옥이 천천히 마루 끝을 가리켰다. 지후야, 들어오너라. 문이 열렸다.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소년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낯선이가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이 걸어오는 듯했다. 도윤의 입술이 굳었다. 지후야. 소년은 고개를 숙였다. 왔네요, 회장님. 그 짧은 호칭 속엔 수많은 감정이 엉켜 있었다. 이제 그 호칭은 버려다오.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지. 도윤이 쓸쓸히 웃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후회하면 그 사람도 이미 벌을 받은 거라고요. 벌이라니. 회장님은 평생 외로웠잖아요. 그게 벌이죠. 그 한마디가 가슴을 갈랐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 어린 자신이 보였다. 가진 건 많았지만 함께 나눌 사람 하나 없던 지난 세월. 그래, 맞다. 나는 내 죄의 대가를 외로움으로 받았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뭐라고? 이제 괜찮다고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놀랍도록 단단했다. 아버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용서라는 게 꼭 있는 건 아니래요. 그냥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래요. 그 말에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흙에 닿자 먼지가 일었다. 미안하다. 지연아, 그리고 지우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흙 위에 떨어진 눈물이 반짝였다. 은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제 됐어요. 그 말이면 충분해요. 내가 너무 늦었소. 그래도 왔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번진 시야 속에서 소년의 눈동자가 아들의 그것과 겹쳐 보였다. 그 안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다. 너는 날 용서할 수 있겠니? 전 이미 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요. 그때 웃었지. 네. 그 웃음이 아버지한테서 배운 유일한 거예요. 도윤은 미소를 흘렸다. 마루 끝 붉은 석양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 빛은 따뜻했고 오래 머물렀다. 잠시 뒤 지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들을 자격이 생겼구나. 은옥은 뒤돌아 마루로 향했다.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이제 그 아이도 그대도 사람답게 살아요. 그 말이 바람결에 퍼졌다. 지우가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 손을 잡았다. 온기가 전해졌다. 그 온기는 오래된 죄를 녹여내는 듯했다. 마당 끝에서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두 세대의 상처가 하나로 이어졌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 위로 별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 별빛을 올려다보았다. 지연아, 봤지? 내 아들은 잘 자라고 있다. 그 말에 지우가 웃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래야겠지.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다. 이제 다시 살아봐야지. 바람이 그 말을 감싸며 흘러갔다. 그날 저녁 도윤은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그 온기는 죄책감보다 깊고 용서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이후 도윤은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도윤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했다. 그는 손에 든 일기장을 천천히 넘겼다. 아들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진심으로 웃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 문장을 따라 손끝이 떨렸다. 지연아, 내가 바란 그날이 이제야 왔구나. 지우가 방에서 나왔다. 수면 바지에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였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요즘은 머리가 너무 조용하거든. 좋은 거잖아요. 그래. 예전엔 조용하면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게 참 고맙다. 지우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내왔다. 오늘 뉴스 봤어요. 댓글이 많더라고요. 욕도 있지만 응원도 있었어요. 도윤은 웃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해야 세상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바뀌는 사람도 있단 걸 보여준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했다. 도윤은 물었다. 지우야, 넌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지우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버지처럼 그리고 할아버지처럼요. 둘 다라니? 아버지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고 할아버지는 이제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그 말에 도윤의 눈이 젖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넌 우리 둘 다 이긴 거네. 지우가 웃었다. 그럼 제가 할아버지보다 부자가 되면 어쩌죠? 그땐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네. 대신 사람을 먼저 보겠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윤은 책상 위에 펜을 올려두었다. 유언장 초안이라 적힌 종이 위로 손이 멈췄다. 이제는 재산보다 마음을 남겨야겠지. 그는 한 줄 한 줄 써내려갔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람들의 손으로 다시 흘러가길 바란다.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사람의 온기다. 펜 끝이 멈췄을 때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지만 그 고요는 아름다웠다. 지우가 다시 방에서 나왔다. 할아버지, 또 일하세요? 마지막 정리 중이다. 뭐든 도와드릴까요? 아니,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지. 지우는 도윤의 옆에 앉았다. 책상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저도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기회라. 아버지가 말했대요. 기회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는 거라고요. 그 말 맞는 말이야. 도윤은 웃었다. 그 믿음을 너한테 맡긴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뉴스국 기자였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지막이라니? 오늘 밤 방송이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돌아설 용기를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어깨에 힘이 풀렸다. 긴 세월 동안 쌓였던 무게가 조용히 흘러내리는 기분이었다. 창밖에서 첫눈이 내렸다. 희고 고운 눈송이가 마당 위에 쌓였다. 지우가 손바닥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눈이에요. 그래, 참 오래 기다린 눈이다. 언제부터요? 아마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마당으로 나섰다.
눈이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다. 그 속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웃었다. 지후야, 이게 진짜 새 시작이다. 맞아요. 이제 우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 사람으로. 눈발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남았다. 길게 이어진 그 발자국은 어디로든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단단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한 줄기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는 속삭였다. 지연아, 내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어라.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회한을 덮는 조용한 평화의 그림자 같았다. 바깥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덮었다. 죄도 슬픔도 그리고 긴 세월의 외로움까지. 세상은 그렇게 새하얀 시작으로 바뀌고 있었다. 봄이 찾아왔다. 마을의 나무마다 새순이 돋고 들판엔 노란 유채꽃이 피었다. 겨울 내내 닫혀있던 재단 건물의 문이 다시 열렸다. 새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다. 지연 재단 사람의 온기로 세상을 잇다. 지우는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르듯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간판 설치 완료했습니다. 뒤에서 천천히 걸어온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구나. 이름이 빛을 받으니까 더 따뜻해 보인다. 이름 덕분이겠죠. 이름만으로 따뜻하면 세상 걱정 없지. 둘은 함께 웃었다. 행사 준비로 재단 안은 분주했다. 지우는 학생 명단을 정리하고 도윤은 새로 지원할 마을들을 확인했다. 이번엔 농촌 어르신들께 장학금을 드린다지. 네,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대상으로요. 그거 참 잘했네. 그게 진짜 장학금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자랑스럽게 떨렸다. 점심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카메라 대신 손편지와 꽃다발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지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장학식이 아닙니다. 가족이 다시 손을 잡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믿는 법을 잊지 말자는 약속의 날이에요. 도윤이 마루 뒤편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다. 사람은 사람으로 남아야 해요, 아버지.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알아듣는다. 행사가 끝나자 마을의 아이들이 몰려왔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도윤은 웃으며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이 그의 팔에 매달렸다. 플래시 없이 찍힌 그 사진은 그의 생애 가장 밝은 순간이 되었다. 저녁이 되자 마당의 조명이 켜졌다. 은옥이 준비한 음식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다. 도윤은 밥상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밥을 먹는 게 참 오랜만이네. 지우가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다. 이게 진짜 부자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식사 후 재단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했다. 도윤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젊은 목소리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웃음이 번졌다. 그는 문득 예전 회의실이 떠올랐다. 이익을 계산하던 숫자들의 싸늘한 공기. 지금은 그 자리에 웃음이 있었다. 밤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깨끗했고 별이 선명했다. 지우가 뒤따라 나왔다. 오늘 행사 성공이에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죠? 이제야 서는 거지. 예전엔 돈으로 섰고 이제는 마음으로 서는 거야. 두 사람은 마을길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졌다. 강가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다. 지후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도 이 길을 걸었을까요? 그랬을 거야. 그때는 혼자였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걷잖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도윤은 잠시 멈춰섰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지후야, 내가 내 나이였을 땐 사람을 믿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란 걸 알겠구나. 그래서 재단 이름이 사람의 온기죠? 그래. 결국 그게 다야. 집에 돌아오자 은옥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오늘 참 잘했어요. 여사님 덕분이죠. 그의 지연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겠지요. 은옥의 손이 도윤의 어깨에 닿았다. 당신, 이제 좀 편해 보여요. 응. 이젠 진짜 사람 속에 섞여 사는 기분이야. 지우가 방에서 노트를 들고 나왔다. 할아버지, 다음 사업 계획 써봤어요. 벌써? 네. 이름은 다시 가족 프로젝트예요. 가족?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을 묶자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거 참 좋다. 아버지 이름으로 시작한 재단이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세상이다. 지우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할아버지 이름은 남을 거예요. 어디에? 제가 배우는 마음속에요. 바깥에서 봄바람이 불었다. 창문 틈새로 꽃잎이 한 장 들어왔다. 그 꽃잎이 책 위에 내려앉았다. 도윤은 그것을 손끝으로 눌러 책갈피 사이에 끼웠다. 이게 우리 이야기의 한 장이겠지. 그리고 아직 다음 장도 남아있죠. 그래, 아직은. 지우가 웃으며 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밖의 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도윤은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구나. 그의 말에 지우가 조용히 답했다. 저도요. 봄밤의 바람이 창가를 스쳤다. 그 바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슬픔이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집, 그 안엔 사람의 온기가 오래도록 머물렀다. 새벽 공기가 차분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 틈새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우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포근했다. 그는 침대 옆 협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엔 아들과 손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지연의 젊은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제 내 얼굴을 봐도 아프지 않구나. 도윤은 속삭이며 눈을 감았다. 식탁 위에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끓였어요. 냄새가 좋구나. 이제 음식 솜씨도 제법이야. 할머니께 배웠죠. 그는 젓가락을 들며 한참 동안 국물을 떠먹었다. 짠맛과 단맛, 그 속에 삶의 맛이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도윤은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하얀 봉투에는 작은 글씨로 지우에게라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떠난 뒤 열어보거라. 그런 말씀 마세요. 언제가 되든 언젠가는 읽을 날이 오겠지. 지우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 두 손으로 품었다. 그날 오후 재단 개관 1주년 행사가 열렸다.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나왔고 어르신들이 박수를 보냈다. 무대 위에서 지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제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재단을 세운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뒤편을 향했다. 의자에 앉은 도윤이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니라 따뜻한 인사였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졌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마당엔 햇살이 비치고 벚꽃이 천천히 떨어졌다. 지우가 도윤에게 다가와 팔짱을 꼈다. 할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그래야겠지. 그는 느린 걸음으로 벤치에 앉았다. 꽃잎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지우가 그것을 털어주자 도윤이 웃었다. 나더라. 이 정도 무게는 좋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새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멀리서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지우야,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산다. 나는 그걸 돈으로 채우려 했지. 하지만 너는 사람으로 채워라. 네, 할아버지. 그럼 넌 나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될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아버지는요? 이제 됐다. 나도 채웠으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느리게 흘렀다. 바람에 벚꽃이 흩날렸다. 그 순간 도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지우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조심스레 봉인을 뜯자 한 장의 편지가 나왔다. 지우에게. 글씨는 조금 흔들렸지만 또렷했다. 지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산단다. 하지만 사랑을 늦게 깨닫는 것만큼 큰 실수는 없다. 나는 늦게서야 사람의 온기를 배웠고 그 온기가 너를 통해 나에게 돌아왔다. 내가 걸어갈 길엔 늘 사람이 있길 바란다. 그게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한도윤. 편지를 다 읽은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 눈물은 따뜻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한 점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이어갈게요. 사람으로 사는 법, 이제는 제가 가르칠게요. 지우는 책상 위에 펜을 들어 새로운 재단 계획서를 썼다. 글씨가 또렷하고 단단했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날의 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도윤이 남긴 일기장이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오늘도 사람답게 살았다. 지우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봄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엔 도윤의 미소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의 온기처럼. 재단의 회의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비서진은 당황했지만 누구도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사표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라졌다. 이제 그만 회장님 소리 들을 만도 하지. 스스로 중얼거린 말이 허공에 퍼졌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바람은 도시의 냉기와 달리 부드러웠다. 며칠 뒤 그는 지우와 함께 다시 구담으로 내려왔다. 할아버지, 진짜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 이제 돈은 남아도 시간이 없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사람 공부 좀 해보려 한다. 사람 공부요? 그래. 내 아버지가 하던 일이 그거였거든. 도윤은 낡은 재단 건물 한쪽 창고를 열었다. 먼지와 거미줄 사이 오래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희망 장학회 설립 기념식. 그 아래엔 젊은 시절에 그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허세와 자존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지우가 천천히 물었다. 할아버지, 이곳 다시 세우실 거예요? 아니, 새로 만들 거야. 무슨 차이죠? 이번엔 이름부터 다르다. 누군가를 돕는 척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재단이 되어야지.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마을을 돌았다. 지우는 장학회 대상자를 찾아 기록했고 도유는 오래된 인맥 대신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논밭에서 일하는 안악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버스 정류장에 앉은 노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예전엔 이런 사람들 보이지도 않았지. 이제 보이세요? 응, 내 눈 덕분에. 밤이 되면 둘은 낡은 집의 마루에 앉았다. 지우가 물었다. 할아버진 왜 그렇게 성공이 중요했어요? 아마도 두려워서였겠지. 가난이, 실패가, 그리고 외로움이. 근데 결국 다 가지셨잖아요. 가졌지만 아무 의미가 없더구나. 그럼 이제 뭘 가지실 거예요? 너. 그 한마디에 지우의 눈이 커졌다. 가족으로서, 사람으로서.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재산이야. 그날 밤 도유는 오래된 일기를 꺼냈다. 표지가 닳고 글씨는 바랬다. 한재현, 2005년. 그의 아들이 남긴 일기였다. 한 장을 넘기자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줄 날을 기다린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쓰다 눈을 감았다. 지연아, 내 아들이 대신 잡아줬다. 그 손이 따뜻하더구나. 이튿날 지우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책가방이 낡았고 손목엔 고무줄 자국이 있었다. 도윤이 새 가방을 내밀었다. 이건 너무 비싸요. 비싼 게 아니라 이제 내게 의미 있는 거다. 지우가 웃었다. 할아버지, 그럼 저 이 가방 들고 세상 배우고 올게요. 그래라. 근데 할아버지는 오늘 뭐 하세요? 옛 친구들 좀 만나보려 한다. 이제야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우가 집을 나서자 은옥이 마루에 나왔다. 그 아이 당신 많이 닮았어요. 그래요? 겉으론 말 안 하지만 속이 여려요. 그건 당신 피예요.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피를 이제라도 바로 쓰게 해줘야죠. 그날 오후 그는 재단 사무실을 찾아갔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다. 회장님, 복귀하신 겁니까? 아니, 물려주러 왔다.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사장 한지후 위임장. 모두가 놀랐다. 그 아이는 아직 학생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요. 깨끗한 눈으로 시작해야 하니까. 도윤은 책상 위 이름표를 손끝으로 쓸었다. 한도윤 회장. 그는 천천히 그것을 들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 이름은 이제 필요 없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가벼웠다. 해질녘 지우가 돌아왔다.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단 기획안을 냈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다시 사람 재단.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먼저라고.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그 웃음엔 지난 세월의 고통이 녹아 있었다. 좋은 이름이다. 이제 진짜 같이 하실 거죠? 그래, 약속하마. 창밖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덮었다. 지우가 마루에 앉아 발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있잖아요. 저 언젠가 장학금으로 받은 그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무얼? 회장님이 제 가족이라는 걸요. 근데 먼저 말하면 그날의 기적이 깨질 것 같았어요. 기적이라니. 그날 아버지랑 똑같이 웃으셨거든요. 그게 기적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등을 지우가 살짝 덮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는 같은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 사람. 그 말이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싸며 마당 끝까지 번졌다. 그 빛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회한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다. 나는 이제 백만장자가 아니다. 다만 사람 하나를 얻은 노인일 뿐이다. 그 문장을 덮자 창문 밖에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은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처럼 오래 남았다. 아침 공기가 싸늘했다. 도윤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울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는 그 다름이 좋았다. 지우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할아버지, 된장찌개 좀 짰어요. 괜찮죠? 짜야 밥맛이 있지. 할머니는 짠 거 싫어하시잖아요. 은옥 여사님은 나보다 오래 사셔야 하니까 싱겁게 먹어야지. 지우가 웃었다. 그 웃음이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식사 후 도윤은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몇십 년 전 회사 보고서가 있었다. 이거 왜 다시 보세요? 지우가 물었다. 돌려줘야 할 게 많아서 그래. 무슨 뜻이에요? 이 안에 내가 빼앗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 지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도윤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작은 메모들이 나왔다. 하청 취소, 보상 미지급, 부지 강제 매입. 모두 그의 사인이 찍혀 있었다. 저 때는 돈이 정이라고 믿었지. 이익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의 손끝이 떨렸다. 이제는 그걸 돌려놓으려 한다. 그날 오후 도윤은 구청을 찾아갔다. 지우도 따라섰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저분 백만장자 회장 아니야? 은퇴했다던데 왜 여길? 도윤은 개의치 않았다. 옛날 우리 회사가 매입했던 부지, 그거 다시 주민들 명의로 돌리겠습니다. 직원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이 법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결국 구청장은 직접 나와 서류를 검토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한마디가 떨어졌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럼 복잡하게라도 합시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지우가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런 일 하시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욕 좀 먹으면 어때? 이제야 인간 굿이라는 거지. 며칠 뒤 언론이 이 소식을 얻다. 은퇴한 재벌, 부지 무상 반환 선언.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았다. 회장님, 후회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 때문이 아닙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건 시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의 얼굴엔 긴 그림자가 지났지만 그 눈빛은 오래전보다 훨씬 맑았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은옥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당신 또 무슨 일을 벌였어요? 빌려 쓴 걸 돌려줬소. 늦었지만 잘했네요. 늦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돌아오면 그게 용서죠. 지우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할아버지, 이제 재단 이름으로 이런 일 하면 더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지. 하지만 이름은 빼라. 왜요? 내 이름 붙은 건 이제 다 무거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재단 이름을 새로 짓죠. 뭘로? 지연재단. 아버지 이름이에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 그게 좋겠다. 밤이 깊었다. 촛불이 잔잔히 흔들렸다. 도윤은 창밖을 보았다. 멀리 별빛이 반짝였다. 그 빛 사이로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회의실, 보고서, 계약서, 욕망. 모든 게 허공으로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지우가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힘드셨죠?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저도요.
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저도 조금은 한 것 같아서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 도윤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손자에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후의 어깨를 감쌌다. 지연이는 너를 통해 다시 사는구나. 그럼 할아버진요? 나도 너를 통해 다시 사는 거지. 두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마루에 낙엽이 흩어졌다. 그 바람 속에서 도윤은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자기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벽녘 마을을 걸었다. 닭이 울고 안개가 들판 위를 덮고 있었다. 논둑 끝에서 지우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사진? 나 그런 거 서툴다. 그럼 그냥 서 계세요. 오늘 같은 날은 기록해둬야죠.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다. 그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도윤은 오래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미소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지후야, 이제 내가 내 미래다. 그럼 할아버지는요? 난 내 과거고 내 뿌리다. 그게 좋지 않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왔다. 그 빛은 부드럽고 오래 머물렀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돈이 아닌 사람으로 남겠다고. 그 결심이 바람을 타고 퍼졌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그 순간 새로 태어나고 있었다. 이른 새벽 도시의 공기가 차가웠다. 도윤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밑으로 신문이 흩날렸다. 신문 일면엔 자신의 얼굴이 실려 있었다. 부지 바나난 전 회장, 과거 불법 매입 정황 인정. 커다란 글씨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신문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아버린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았으니까.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연락이. 그래, 올게 왔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칠 이유가 없지. 도윤은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사람답게 살기로 했으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회장님, 불법 매입 사실을 왜 이제야 시인하셨습니까? 그땐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죠. 법적 처벌이 예상됩니다. 받겠습니다. 늦었지만 그게 맞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때 지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다. 소녀는 당당하게 섰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지후야, 이건 내가. 할아버지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에요. 소년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회장님은, 아니, 제 할아버지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도윤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가슴속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소년, 당신은 그분의 가족입니까? 네. 저는 한지우입니다. 돌아가신 아들의 아들이죠.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이 아이가 내 손자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벌이자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말에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다. 지우는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기자들이 밖으로 나간 뒤 사무실은 고요해졌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지우가 커피를 내왔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시 쉬어야지. 그럼 재단은요? 너에게 맡겼잖니. 무섭긴 해요. 사람들 눈이 다 저를 보니까. 그 눈을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의 시선보다 더 무거운 건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이니까.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땐 그 무게를 혼자 짊어졌지. 넌 혼자가 아니다. 창가에 햇살이 스며들었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반짝였다. 도윤은 그 작은 빛들을 바라봤다. 그 하나하나가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그는 낮게 말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그게 다야. 그날 저녁 뉴스에 두 사람의 사진이 다시 나왔다. 백만장자 회장, 손자와 함께 공개 사과. 앵커의 목소리가 잔잔히 흘렀다. 오늘 한도윤 전 회장은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손자는 새로 설립된 지연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두 사람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웃음이었다. 지우가 화면을 바라보다 말했다. 할아버지, 세상이 드디어 알아줬네요. 그래, 이제 좀 가벼워졌다. 후회되세요? 후회는 오래전에 끝났다.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 갚을 뿐이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밥 먹고 산책.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야.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래야 하거든. 두 사람은 창밖으로 걸어 나왔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지우가 앞서 걷고 도윤이 천천히 뒤를 따랐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다. 도윤은 그 공기가 참 고맙게 느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돈으로는 얻을 수 없던 것, 사람의 용서, 삶의 평온, 그리고 한 줄기 따뜻한 바람. 그 모든 것이 지금 자신 곁에 있었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그 불빛 아래 늦게 배운 사랑이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